르노코리아의 그랑콜리오스 그리고 KGM의 액티언 드디어 두 차의 한 달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차 모두 부진합니다. 아니 대체 왜 다들 그렇게 대박 날 거라고 하더니 결국은 망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할 말도 꽤 많습니다. 르노코리아도 나름의 사정이 있고 KGM은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의외로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량 숫자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그랑콜리오스와 액티언이 판매량이 얼마나 나왔고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9월 판매량을 볼까요? 현대기아차의 상위권 유지는 여전했습니다. 그랑콜리오스는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딱 3,900대를 팔아서 10위를 차지했고요. 액티언은 그보다 적은 1,686대를 팔아서 26위를 했습니다. 두 차 모두 신차인데 왜 판매량이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요? 일단 두 차는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죠. 차 크기도 다르고 파워트레인도 다르고, 액티언은 정확하게 따지면 스포티지와 소렌토 중간에 있는 차고 그랑콜리오스는 소렌토급이니까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항상 두 차가 같이 언급되냐, 이거부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출시와 공개 시기가 비슷한 게 첫 번째고요. 결정적으로 두 회사 모두 이 차들한테 바라는 목적 내지는 역할이 동일합니다. 소비자들이 바라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들은 이 차 하나만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회사를 살려내야 하는 차들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두 차의 판매량을 유독 기다렸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판매량 순위를 보면 속된 말로 망한 것 같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르노와 KGM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8월과 9월은 원래 판매량이 안 나오는 시기란 건데요. 8월은 휴가철이고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연휴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였잖아요. 자동차 공장도 휴일이나 연휴에는 특근이 있지 않는 이상 쉬기 때문에 쉬는 만큼 생산량이 안 나오고 그에 따라 판매량 숫자도 적은 게 당연한 거죠. 이건 현대기아차한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냥 숫자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요. 현대기아차의 1위 판매량을 보면 6월에는 8,000대가 넘었고 7월에도 7,600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8월 휴가철이 되자마자 6,300대로 곤두박질 쳤고 9월에도 연휴 여파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10월 판매량까지 보는 게 정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그랑콜리오스만 두고 봤을 때 이야기인데, 그랑콜리오스는 애초에 판매량이 높게 나오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차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계획한 생산량이 3,000대, 증산하면 4,000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이 많아도 이 숫자를 넘기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판매량도 딱 계획했던 생산량만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많다 적다 이런 걸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가 됐고, 이걸 만약 르노코리아가 노린 거라면 계획한 직원은 진짜 승진시켜도 될 정도로 큰일을 한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가 실제 판매량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던 와중에 생산량을 이렇게 적게 잡아버리면 아예 많다 적다를 논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이 정도로만 잡은 게 신의 한 수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랑콜리오스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본다면 계획했던 생산량을 어쨌든 꽉 채웠고, 기존 르노 판매량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성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쨌든 시장 경쟁인데 가능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3,000에서 4,000대 당초 계획했던 생산량만큼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황금 연휴에 노조 파업까지 겪는 상태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생산량만큼만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결국 황금 연휴도 없고 파업도 없는 상태에서 풀로 생산을 하면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면 왜 굳이 3,4,000대만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은 건지 이걸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이건 다음 달 판매량까지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정확하긴 할 텐데, 신차가 나오면 초반에 물량을 확 풀어서 판매량 순위가 극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은 마케팅 방법 중 하나라서 이게 좀 아쉽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액티언은 왜 판매량이 이렇게 나왔냐를 봐야 하는데, 액티언은 좀 의외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 예약 대수만 공개했다면 단순히 계약 이탈이 엄청났나 보네 이렇게 말하면 끝나지만, 액티언은 그게 아니죠. 본계약 대수를 당당하게 공개했고 심지어 그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밖에 안 나왔나 봤더니 일단 예상대로 계약 이탈 같은 게 큰 이슈는 아니었고요. 일단 오늘은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차주분들한테도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라 이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표면적인 건 뭐냐, 르노코리아와 동일하게 추석 황금 연휴가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수출 물량이 늘었다는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핑계가 아닐까 싶었는데 보도 자료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었고요. 여러가지 루트로 통해 들어보니 액티언이 회사 차원에서 해외 진출의 초석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추석 연휴도 끼고 있으니 가뜩이나 원래 생산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에 해외 물량 배정까지 늘렸으니 판매량 숫자가 적은 건 당연한 일이란 거죠. 그리고 이게 유독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공장 생산 파이 자체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작은 것도 사실이고요. 액티언도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해외 진출을 꽤 진중하게 계획하고 있고 영국이나 헝가리 쪽 선적도 늘리면서 회사 전체적인 실적 전망이 밝다고 하니 이건 응원해주면 좋은 거죠. 최근에는 글로벌 판매망하고 협력 강화, 수출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이런 걸 수립했다고도 하니 지켜볼 만한 게 하나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해석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얘도 회사를 살려야 할 중요한 차인데 국내 물량을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예 미국 브랜드인 쉐보레라던가 미국 판매량이 중요한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 회사들은 애초에 생산량 파이도 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GM은 누가 뭐래도 국내 시장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특히나 판매량이 상승해야 할 시기에 왜 하필 그런 거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차를 공통적으로 본다면 일단 회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차인 건 분명하죠. 현대차처럼 신차가 넘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대차 그룹의 본진이기 때문에 차를 하나 내놓더라도 피나는 노력이 특히나 요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같이 시장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판매량이 왜 평소보다 안 나왔고 신차인데도 왜 판매량 순위가 높지 않은 건지 이런 이유를 다 알죠. 그리고 이걸 대중들한테 설명해주고 칭찬하고 비판할 걸 냉정하게 구분해주는 게 저희 같은 논평가들이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들인 걸 바로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라도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소비자들이 모든 걸 체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로 위에서 차가 많이 보이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겁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지칭하는 용어는 없는데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있습니다. 우선 경제학 용어로는 밴드 웨건 효과가 있죠. 대중 소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보고 그걸 따라가려는 경향을 뜻하는 겁니다. 즉 신차가 도로 위에서 많이 보이면 요즘 사람들이 저 차를 많이 사네, 잘 나왔나 보네 이렇게 인식돼서 그 차에 접근하는 잠재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죠. 사회학 용어로는 자기 실현적 예언, 이건 이제 세상이 20년 뒤에 정말 할 겁니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한 밴드 웨건 효과와 비슷한 겁니다. 신차가 도로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차가 잘 나왔다, 인기 있는 차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 인식이 실제 판매로 이어지면서 그 차의 인기가 더 좋아지는 결과 이런 걸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건 뭐 홍보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차가 많이 팔려야 가능한 구조고요. 이미 현대기아차 내에서 잘 팔리는 차들은 이 궤도에 모두 들어와 있는 차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르노나 KGM은 이런 게 잘 안 됐던 회사입니다. 르노는 그 시절 SM5 같은 차들이 궤도에 올랐던 차라고 볼 수 있죠. 특히 1세대 SM5는 와 저 차가 아직도 굴러다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도로에서 신기하게 보게 되고 중고차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보면 거래로도 이어지는 구조가 가능한 차고요. KGM은 쌍용차를 통틀어 본다면 최근에는 티볼리 말고는 이런 차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의 마케팅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궤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두 회사의 생산량 계획이라던가 판매량 숫자 같은 걸 본다면 진짜 이걸 위해 노력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르노는 어차피 이게 지금 추석 황금 연휴에 노조 파업까지 있는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도 이 정도 판매량이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증산 논의를 해봤으면 하고요. 그랑 콜리오스가 이왕 회사를 살려야 하는 차로 나왔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가 이 상황에 파업을 하는 건 굉장히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노조가 임다름 시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5년부터 임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우선 회사부터 살립시다. 회사부터 살린 다음에 그때 다시 협상을 하고 지금은 우선 판매량 늘리는 거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나와줬다면 진짜 소비자들뿐 아니라 사회적인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까지 긍정적인 여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KGM도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당분간은 판매량이 확 뛰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계약 이탈이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의외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대기 기간은 좀 늘어나도 차를 받아보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하고요. 이건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첫 달 판매량은 여러모로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야 많았지만 어쨌거나 절대 다수의 잠재 고객들을 설득해야 하는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말이 유효하다는 건 아직 소비자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라서 부디 긍정적인 결과가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